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학교 개학을 연기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연이은 개학 연기에 돌봄과 학습, 학생 생활 지도에 공백이 생기고 개학 이후의 학사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고 네. 이제 2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저희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29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틀 사이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이 이제 개학을 연기하기도 하고 휴원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네. 사실 이제 초반에는 이게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주로 이제 감염이 전파가 심하니까 네. 초중고등학교가 한 일주 정도를 연기를 했었어요, 방학을.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면서 2주 연기로 더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이제는 학원까지도 이제 휴원을 권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학교는 지금 개학을 3월 말 정도에는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확실하게 이제 그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어서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장기화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강원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도 다 이제 그 개학은 연기되어 있고 이 공백 같은 부분들 수업과 관련한 차질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방식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돌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이것을 이제 돌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회사는 나가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맞벌이 돌봄과 관련해서 긴급 돌봄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 보내는 그 집에서 가정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학원비나 그 어린이집 유치원 원비와 관련한 분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그 지금 초등학교와 달리 또 이제 대학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당장 입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학교를 안 가고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면 입시 문제, 그다음에 수업의 차질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학원이나 유치원은 오늘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도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그 3월 학부모 분담금을 75% 정도 경감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예 학원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학원 원장님들은 3월은 아예 학원 원비가 한 푼도 거치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하고 있고 또 대학 같은 경우도 수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대학은 학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학비를 그러면 다시 좀 돌려줄 수 있느냐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이 문제가 교육계 전반적에 걸쳐서 네네. 참 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또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기도 하고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서 돌봄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의 네, 경우에는 네, 아이를 네. 당장 맡길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던 돌봄 문제에서의 한계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긴급 돌봄을 초등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긴급 돌봄의 상황에서 지금 돌봄 시간도 그래서 7시까지로 연장하고 초기에 이제 5시까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고 네. 도시락 때문에 또 도시락을 부모님들이 싸서 보내도록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다 해서 도시락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돌봄 초등 돌봄을 보면 그래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7시까지 연장 돌봄이 가능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야간 돌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초등 돌봄인데요. 네.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맞벌이 초등학생들을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방과 후부터.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 그 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의 26만 명이 이 초등 돌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와 지역 아동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이제 센터마다 시간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2시부터 7시 그리고 방학 중에는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맡기고 있고 여기에 한 9만 6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방과 후부터 오후 9시까지 이제 맡길 수 있는데 여기도 취약계층, 지역 아동센터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한 5천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오조 아나운서님 딱 들으시면 어디가 공백이신 것 같아요? 5시 이후에 보통 돌봄이 취약한 시간대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딱 봐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경우에 5시까지 퇴근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그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돌봄 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수가 271만 명이고 네. 그중에 맞벌이 가정 수가 51.2%인 138명 정도, 138만 명 정도의 규모로 추산되는데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렇죠. 건데. 50%가 넘습니다. 네. 맞벌이 가족이. 그런데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이 가장 많은 숫자인 그 26만 명이 이용을 해도 이거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원주, 강원도 전체 그리고 원주만 해도 그 이미 학교마다 대기자 수가 한 40명, 50명에 이릅니다. 그럴 네. 만큼 돌봄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돌봄 공백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상시 돌봄과 그다음에 뭐 온종일 돌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니까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한 경제신문사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초등학생 자녀 가운데서 한 95만 명 정도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오후 돌봄에 대해서 저녁 시간 돌봄이 취약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보다 더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방학 중 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도 알 수 있듯이 돌봄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오후 돌봄과 네. 이렇게 휴일 중, 지금은 방학이 아직 개학을 안 한 상태인 거잖아요. 방학 중 돌봄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것이 드러났고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의 뭐 그 학원을 막 여러 군데를 돌린다거나 뭐 다른 이중 돌봄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일원화된 정책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휴일이나 방학 기간에 돌봄 취약 네, 기간이 네. 발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 시점에 그렇다면 강원도의 돌봄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할 이유가 네, 네. 있다면요. 네. 뭐 앞에서는 이제 전국 단위를 말씀드렸다면 강원도의 경우를 따로 따져보면 강원도의 경우에 초등학생 수가 한 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맞벌이 가정의 아동 수가 3만 7천 명으로 네. 그 한 50% 정도인데 네. 저학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원도 내 그럼 돌봄 수용률이 얼마나 되나를 보면 한 18.8% 그럼 한 20% 정도니까 좀 많은가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 농촌 지역 말고 도시 지역, 특히 원주, 춘천, 강릉 같은 경우에만 딱 따지고 보면 돌봄 수용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중 돌봄과 방과 후에 이제 오후 돌봄이 잘 안 돼서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돌봄 교실이 5시에 끝나면 네. 부모님들은 다시 또 사설 학원으로 여러 군데를 돌리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중 돌봄, 뭐 아이 돌보미를 쓴다거나 뭐 친척에게 맡긴다거나 지역의 뭐 다른 분에게 맡긴다거나 아니면 또 심지어는 혼자 방치가 돼서 PC방을 전전해서 이런저런한 사고들도 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2017년 4월 지역별 고용 조사를 보면 7세에서 12세 아동을 둔 경우에 경력 단절 여성이 1년 전 2016년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결국은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요 시기보다 학교에 취약한 후에 여성들이 그 일을 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육아가 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강원도의 심각한 문제인 그 출산율을 높이고 그 인구 감소를 막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이 단순히 이제 가족 내의 문제이거나 지금 이 비상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단순히 지금 이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출산율에까지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네네, 있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 도에서 운영해왔던 기존 돌봄 운영 체계에서 네네. 또 앞으로의 개선돼야 할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그 2시부터 오히려 7시까지가 네. 주부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벌이 부모들에게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까지 내가 퇴근해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데리러 갈 수 있을 때까지 돌봄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방학 중에 그 학교는 방학을 하지만 부모님들은 방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애들이 방학하면 우리는 개학을 하고 애들이 개학을 하면 엄마들은 방학을 한다 이런 뭐 우스갯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네. 방학 중 돌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청, 교육부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초등돌봄과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일원화해서 그 통계도 제대로 잡고 필요한 수요도 적절하게 해서 그 한쪽에 몰린 대기 수요자들을 좀 부족한 부분들 다른 시설에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끊임없이 계속 이제 그 소관 그 부서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좀 네.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방학 중 돌봄이라든가 오후에 좀 연장하는 돌봄과 관련한 것을 한꺼번에 전체 학교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그 워낙에 수요가 많은 원주, 춘천, 강릉에 시범 학교를 하나씩이라도 운영을 해서 좀 추이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제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종일 돌봄 시스템으로 해서 돌봄을 그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지역으로 오히려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사를 올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고 돌봄 교실을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거의 99%가 나오고요. 상당히 높네요. 예. 네. 그리고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셋째도 낳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돌봄 교실 수용률이 오히려 대구는 100%에 달하고 네. 그다음에 뭐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를 목표로 두고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원도는 워낙 지역 소멸에 대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정유선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사 일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세한 학사 일정과 후속 대책 그리고 도교육청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대동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도 감염 상황에 따라서 학교 추가 개학 연기와 또 유치원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휴업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면 발생하는 문제도 많아서 일정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 중 고민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루빨리 확산세가 멈춰서 예정대로 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업 일시 방식이 없어도 학교별로 학사 일정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한데요. 또 계약을 더 연기해야 할지는 상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이틀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소강 국면이지만은 아시다시피 휴업 상태가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상황을 보면서 교육부, 보건당국,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이 좀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네, 도내 감염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른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학교와 또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방역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예, 이미 모든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은 이미 다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각급 학교에 손 세정제, 체온계, 비상용 마스크를 이미 충분히 구비해두고 있고요. 지금도 교육청에서 현물로 확보해서 학교에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학교 자체적으로 매일 소독을 하게 될 거고요. 학생들 발열 체크도 매일매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규모 학교들은 학생들 그 위생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열화상 카메라도 저희 교육청에서 현물로 구입을 해서 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평소에 좀 학교 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곳 외부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외부인 사용도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유례없는 개학 연기로 앞으로 진행될 학사 일정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학습 진도에 차질이 생긴 만큼 시험 일정이나 방학 일정 등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만약 예정대로 23일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업 일수를 별도로 감축하지 않아도 학습 진도에 차질은 없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늦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네. 시작이 늦어지는 만큼 시험 일정은 뒤로 좀 미뤄질 수밖에 없고 방학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또 내년에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의 경우는 이 미뤄진 학사 일정으로 입시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대입 기본 방향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입 일정 연기 방침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3월 초에 전국 연합 중국 청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은 휴업으로 인해서 4월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대입 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3학년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수시 모집 원서 접수까지 시일이 아주 촉박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하고 지도교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수험생과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지난 2월에 고3 담임교사 전원, 진학 지도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진학지도 연수를 하듯 심도 있는 연수를 실시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도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유선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도내 13분의 대입 지원관들이 지금 도내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각 교육문화관이나 도서관에서 대면 상담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실 겁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작년에 그 강원도교육청에 강원 진학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진학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하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동 강원도교육청 대변인과 함께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이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고 정신적인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려와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우리 도민분들께 당부되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면 어떤 말씀 있을까요? 제가 뭘 당부드리겠습니까? 사실은 다들 어렵고 힘들고 지쳐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모두가 다 빠져 있을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 이해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은 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두가 함께 돕는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다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소, 의료원 그리고 얘기 드렸던 돌봄 전담사들이 안 보이는 곳곳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선 강원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